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일 여의도 푸니베이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네, 저는 어제 이제 우리 스터디 모임을 잘 끝내고 이제 뭔가 잘 정리하고 9월을 맞이했는데, 어제 스터디 모임 정말 좋은 이야기들, 좋은 종목들, 좋은 시장 방향성 잘 들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잘 정리해서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서 제가 새벽에 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정리하고 또 방송하고 또 주말에 또 여러 가지 집안 행사들이 있으니까 또 행사 뛰러 가야죠. 네, 9월 초는 박스권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네, 박스권. 그 다음에 6일날 실업률 등 고용시장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초기 9월 초에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다. 6일이면은 뭐 주 후반에 발표되기 때문에 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작은 변동성 안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박스권이다. 따라서 9월도 어쩔 수 없이 바이오가 1번이고, 여기에 단기 테마를 섹터를 섞는 그거 이외에는 투자할 방향과 방법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스터디 모임 핵심은 바이오를 더 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해서 이익을 실현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중이었죠. 저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면 10% 올라오면 이익을 실현시키자는 게 제 논리였고, 또 바이오에 관련된 그러한 애널리스트나 일타 강사님께서는 이제 시작이다, 더 들고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과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올해 이번 주는 첫 주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월요일날 미국이 노동절로 휴장을 하는 관계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토요일 아침에 끝났는데, 다우는 0.55 상승, 나스닥은 1.13 상승, S&P 500은 1% 이상 상승,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상승이 끝이 났죠. 투수와 주식은 마지막 볼 것이 좋아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금요일 시장, 미국 시장의 강세 분위기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월요일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하죠.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번 주초는 시작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의 핵심은 PCE 물가지수였죠. 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YY로 2.5,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월비는 0.2, 모두 다 시장 예상치 부합보다 살짝 낮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물가지표가 과연 연내 금리 인하 폭과 횟수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 사람들의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긍정적으로 나왔다. 여러분, 9월 18일 날인가 이제 FOMC를 하면 CEO는 없습니다. 11월은 선거가 11월 4일인데 그 끝나고 11월 8일인가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선거 전에는. 따라서 미국의 파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저는 어제 이제 파웰의 생각의 머릿속에는 오직 정치적인 접근이 강할 것이다. 정치적인 접근, 25bp를 하면은 강하게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을 뿌려줄 것이고, 빅컷을 할 확률은 저는 처음에 굉장히 높게 봤는데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경제가 너무, 미국 경제가 GDP가 3%가 넘을 정도로 나올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빅컷은 하기 힘들 것 같고, 25bp를 하면서 강하게 금리 인하를 뿌려주는 그러한 형태, 이것이 더 좋은 시나리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따라서 FOMC에 대한 그러한 리스크는 없다. 따라서 6일 발표될 고용지수가 가장 중요한 시장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 금요일 시장 보면 엔비디아는 1.51% 상승해서 119.37달러. 전체적으로 미국의 바이오나 이런 IT, 빅7, 매그니피션 7 이런 종목들이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한 3% 정도 오르면서 끝이 났죠. 자, 첫 번째 이번 주에 우리가 놓고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종목 주제는 9월 주식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9월 주식시장은 쉬워 보이진 않아 보인다. 추석 연휴가 있고 수학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달갑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물론 2000년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증시가 9월에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S&P 500은 2000년 이후 9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65, 상승 확률도 45.8%, 50% 이하에 있는 모습이 많았다는 거죠. 2021년이면 21, 22, 23, 3개년 동안 9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6.32, 상승 확률은 거의 0%로 3년 동안에는 전부 다 주식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코스피도 2000년 이후 9월 평균 수익률은 0.92%로 연중 두 번째로 낮고 2021년 이후 가장 최근 3년간은 마이너스 6.82로 평균 수익률이 3년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좌우간 9월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주식시장의 9월 계절성이 채권 금리와 빅스에도 동일하게 관찰되면서 금리도 오르고 변동성도 올라가고 주가는 빠지는 그런 달이 9월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금융위기 이후 채권금리 반등이 유동성,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자극하며 증시 조정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2021년 이후 9월, 12월에는 100% 확률로 평균 30bp 이상 미국 국채 10년물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인데 과거 3년 동안을 보면은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죠. 빅스 변동성 지수는 선행성을 반영하며 2000년 이후 8월, 9월 상승 패턴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가장 최근 빅스는 9월에 100% 확률로 평균 55%포인트 이상 변동성이 상승하는, 그럼 좀 불안정했다는 거죠. 뭔가 S&P 500은 4월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9월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유동성 위축이 나타나는 게 9월이었다. 특히 9월 중순에서 10월 초에 로시 하샤나 유대교 신년이 있다. 유대교는 이제 12월이 되는 거죠. 유대인 투자자들은 연말인 거죠. 지금이 9월 말에서 10월이. 따라서 수익률을 미리 확정하고 차익 물량을 실현하고 펀드북을 클로징이 발생하면서 시중 유동성에 또 펀드 플로우에 악영향을 미쳤다. 물론 유대인의 숫자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이 운영하는 금융자산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24년 로시 하샤나는 유대인의 명절인 로시 하샤나 유대교 신년은 10월 2일에서 10월 4일이다. 아직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전에 미리 자금을 줄이고 이익을 실현하고 펀드 북을 클로징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 9월 18일 FOMC가 있고 20일날 BOJ 회의가 있고 22에서 29일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등이 정치적 행사가 쭉쭉 줄을 이어서 있습니다. 유동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엔화 강세 압력 확대 시 엔캐리 청산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 24년 9월 후반부에는 증시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9월 첫째 주 코스피는 2주 동안의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매물 소화 과정을 뒤로하고 반등 시도도 또 예상을 해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아주 강하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번 주 초에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오롯이 한국 주식의 힘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 여전히 이렇게 올 초에 강한 반등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한국 수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고 미국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하고 6일날 고용지표가 개선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코스피는 2700 돌파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이번 주에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길게 보면 우리가 18일날 FOMC 회의 이후에 또 추석이 가앞에 있으니 이거 이후에는 좀 줄이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석 연휴 전 코스피는 2700 돌파 시도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할 때 리스크가 좀 관리 방안이 강화가 좀 필요하다. 2700 넘어서는 좀 리스크 관리 강화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올라왔을 때 현금 비중을 좀 늘리면서 이 9월 말에 나타날 9월, 10월, 11월 초까지 나타날 약 2달의 주가 조정기, 과거 역사적으로도 그랬다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고 현금 마련을 하고 좀 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이번 주 초, 9월 초, 9월 18일 FOMC 회의까지는 들고 가자. 그 이유는 줄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스터디 모임에 이 장표를 보여줬는데
9월 6일날 미국 고용지표, 10일날 해리스와 트럼프 1차 토론회가죠. 여기서 저는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아요. 이 여우 같은 트럼프를 해리스가 얼마나 잘 방어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6이 10일날 발표가 되죠. 다음에 9월 11일날 8월 미국 CPI가 발표가 되고 9월 17일에서 18일 미국 FOMC 회의가 있고 이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추석이 있죠. 10월 1일날은 월자하고 JD 벤슨 부통령께 TV 토론회가 있고 10월 중에는 해리스 트럼프 2차 토론회,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은데 2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6일 고용지표, 10일 토론회, 11일 물가지표, 17일과 18일 FOMC 회의, 아주 중요한 두 주가 우리 앞에 나타난 거죠. 9월 둘째 주까지는 정말 집중해서 시장을 봐야 된다. 아까 앞에서 글로벌 시장의 과거 20년 동안의 9월 수익률은 좋지 않았다. 근데 미국을 또 따로 분리해보면 미국은 또 그렇게까지 아주 세긴 아니었다. 나쁜 것은 아니었다. 네, 이런 모습이죠. 2023년 9월은 마이너스 3.5 미국 시장이, 네,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최근에 와서는 좀 낮아진 거죠. 22년도 하락했고 23년도 하락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과연 24년 9월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올 초중반까지는 나쁘지 않고 그 이후는 좀 조심하자, 이 생각이 있는 거죠. 네, 만약에 해리스가 좀 밀리고 그러면은 주식시장 IT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기면 뭐 석유화학, 뭐 에너지, 방산 뭐 이런 쪽은 또 올라갈 것 같고, 하지만 전체적인 지수 자체는 해리스가 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 2021년 이후의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죠. 거의 7% 가까이. 미 국채 10년물도 상승을 하는 모습, 빅스도 상승하는 모습.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네. 이렇게 9월에 흔들렸던 이유는 정말 열심히 보통 여름 지나서 여름 서머널리까지 달린 이후에 좀 쉬어가는 거다. 쉬어가는 것이 많고, 여기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뭔가 간절기의 모습인데 좀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에서 북클로징을 하는 거죠. 펀드 매니저들은 보통 10월까지 북클로징을 하고 2달 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유동성에서 이익 차익 실현물이 많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원인이었고, 여기에 금리 상승이라든지 변동성의 확대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어떤 모습인가, 과거 선거 시절의 9월은 어땠는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올해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서로 추구하는 그 섹터가 다르죠. 서로 수혜하는 섹터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거나 무너질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둘이 치고받고 한다면은 변동성이 이제 하나 이기고 하나 지면 시속 게임이 정확하게 밸런스를 잡아줄 때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은 박스권인데 개별 종목이 시장의 모든 수익률을 결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별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9월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박스권에 일단 갇힐 것이고 18일 FOMC 회의 때까지는 상승 긍정적인 트렌드를 갖고 보고, 그 지나서 하반기 9월 중하순에는 좀 줄이자, 이게 기본이죠. 자, 다시 이제 시각을 좁혀서 금주 한 주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8월은 송나구 반등하는 과정에서 경기 방어주가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8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국가별로 엇갈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8월은 금리 인하 수혜주 및 경기 방어주가 아웃퍼폼을 했다는 거죠. 즉 과거 주도주의 강한 기관보다는 IT라든지 AI 이런 쪽이 강한 주보다는 금리 인하 수혜주 및 경기 방어주, 이 두 개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부동산, 유틸리티 등이 수익률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건설주 같은 것들, 헬스케어가 IT를 완전히 대신하죠. 또 필수 소비재들,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죠.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리드가 되는데, 이 중에서 헬스케어와 부동산이 우리나라에는 가장 큰 반등의 핵심 요인 포인트였다. 특히 헬스케어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섹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을. 그래서 9월은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대선이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중심으로 시장의 핵심 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A&E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냐. 이게 살아난다면 바이오가 죽을 것이고, 이게 다시 계속 죽어 있으면 바이오가 시장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 이런 관계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 6일날 발표될 고용지표죠. 고금리가 민간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고용시장을 박살내는 게 일반적인 연결고리였다는 거죠.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3.1%를 기록했는데 지출 항목별로 보면 개인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거 투자와 재고 증감을 제외하고는 민간 투자 증가율이 4%대로 YOY 형태로 보면은 둔화가 됐다는 거죠. 민간 투자 증가율이 둔화가 됐다. 그러면 고용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과거 고금리가 지속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민간 투자 증가율이 둔화가 나타났습니다. 민간 투자 둔화에는 필연적으로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10여 청구건 수, 비농업 채용자 수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유추해보면서 이들의 움직임과 트렌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졸업 시즌으로 해서 8월까지 실업률이 8월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지금 4.2에서 4.3 정도로 실업률이 살짝 올라올 가능성은 뭐 있다는 거죠. 문제는 6일날 발표될 실업률이 올라왔을 때, 또 고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살짝 안 좋았을 때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경기 침체로 이것을 보고 다시 주식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하, 특히 피컷도 할 수 있다, 이런 종류로 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25비 플러스 추가 강한 5월을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저는 약간 후자일 것 같아요. 4.2에서 4.3 정도로 올라가면 살짝 슬로우해지는 것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더 유리한 상황이다. 결국 금리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고용시장 발표는 주식시장에 유리할 확률이 높다, 어드밴티지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또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머징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긍정적일 것인가 부정적일 것인가. 일단 미국 금리 인하는 신흥국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 미국 금리 인하 국면에서 신흥국 통화 가치가 반등하면서 신흥 시장에 대한 펀드 플로가 개선됐다,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전설한 대로 미국 금리 인하 국면에서 제조업 신규 수주가 증가하는 등 제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 한국, 중국, 대만이 나쁘진 않다. 중국은 좀 다른 예외적인 측면이고 한국과 대만은 좋을다. 특히 한국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부동산 또한 침체를 겪고 있는 홍콩은 폐거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금리 인하가 곧바로 홍콩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또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이런 민간 부채가 높은 국가에도 상당히 우호적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확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한국은 지금 양극화 해소가 굉장히 어렵죠. 잘 나가는 종목은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종목은 못 나가는데, 이번 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잘 나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이오, 대표적인 게 바이오죠. 2분기 수출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내수기업들의 부진, 양극화가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44%, 쇼크가 36%.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극과 극을 달렸다는 거죠. 2분기 코스피 200 영업이익은 64.5조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2분기 반도체 가격 상승, 시즈널티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우리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개선될 걸 보고 있죠. 코스피 제조업 영업이익률도 7.16%로 반등하면서 역사적인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이익률 회복은 매출 성장이 개선이 됐기 때문인데, 수출 물가지수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이런 추세가 지속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한국 주식시장의 2분법은 확실히 양극화는 되지만, 이 좋은 쪽이 굉장히 좋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이 우리나라 국가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2차전지가 반대편에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런 트렌드는 더 갈 것 같다. 따라서 계속 잘 가는 놈에게 배팅을 해야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한 발짝 나가는 것은, 너무 바닥에 깔려있는 것들을 순환매로 돌아올 걸 예상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늪속에서 지속적으로 물릴 확률이 100%인 거죠.
계속 헤매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중에서 더 잘 나갈 수 있는 애를 고르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못 나간 놈을 밸류 인베스터적인 그러한 가치로 고르면 늪속에서 헤맨다, 고생한다, 포모에 열나 시달린다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한국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다. 네. 12개월 포워드 퍼가 이 2시그마 마이너스에 근접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마이너스 근접해 있고, 예, 퍼 할인율도 너무 심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 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런 것은 좋은 면이죠. 네. 따라서 9월 초에 우리의 주식시장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뭘 사야 되느냐라고 이제 귀착이 되는 거죠. 뭘 사야 되느냐. 답은 없습니다. 답은 버킹엄이죠. 네. 바이오에 집중하라. 바이오는 투자와 소비 동시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소비 관련 업종으로 분류하기도 하기보다는 투자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반영되는 그러한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 미래에도 좋은 거죠. 바이오 업종이 소비뿐만 아니라 기술 투자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매크로 측면에서도 경제 인플레에 둔화 있다는 할인율 하락과 산업 인플레, PE 상승에 따른 수혜를 동시에 받고 있다. 성장주 중에서 산업 인플레가 상승하며 성장하는 그 섹터는 바이오이다.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특히 이제 아시아의 바이오, 특히 한국이 좋은 것은 일단 중국이 생물보안법 때문에 얻어맞을 가능성이 9월달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은데 100%다.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지 중국은 때릴 것이다. 여기에 이제 기본 가정을 갖고 한국, 코리아 바이오가 일단 실력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에로를 하는 걸 보십시오. 알테오전도 그렇고 모든 에로를 하는데 상당히 항암부터 CDMO, 바이오 시밀러까지 다양하게 우리의 실력이 올라와 있다. 두 번째, 세 번째죠. 중국이 죽다릴 것이고 한국이 바이오 실력을 그렇고 세 번째는 아시아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거. 네, 한국이 그동안 많은 돈과 인력과 우술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2의 반도체, 제2의 2차 전지처럼 먹을 것이 많다. 이제 성장을 한다. 모 애널리스트는 이제 성장이라고 생각하죠. 알테오전 이제 성장이다. 그 무궁무진한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모든 약을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걸 굉장히 크게 보더라고요. 약을 SC 제형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네. 거기에 핵심은 할로자임과 우리 알테오전인데 할로자임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리 알테오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이제 상승을 더 전망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굉장히 동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0% 정도 올라가면은 좀 팔아주고 기다렸다가 한 50% 팔아주고 다시 사자가 제 생각인데 이것저것을 할 수 없으면 그냥 들고 가는 거죠. 리가캠 바이오 15만원, ST팜 15만원, ABL 바이오 4만원, 보로노이 10만원, SK바이오팜 15만원, GI 이노베이션 17,000원, 2만원까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올바이오팜은 5만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알테오전은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고 알테오전 40만원. 이것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포모에 무지 시달릴 것이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단기적으로 여기서 10% 정도 올라가면 이익 실현을 기존에 이제 밑에서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한 거고 아직까지도 산지 얼마 안 되거나 최근에 사신 분들은 더 그냥 눈 참고 더 들고 가셔야 되죠. 없는 분들은 이 중에서 한 두세 계좌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밸류업이죠. 네, 밸류업.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밸류업이야. 왜? 찬바람 불면 배당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번에는 밸류업이라는 새로운 탈을 쓰고 배당주의 모습이 바뀌는 거죠. 네, 현대차, 네, S1, 포스코 인터내셔널, S에너지, 현대기아차, 제일기획 이런 종목들인데 현대차 EUV, 예, EUV 우선주 투자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 그나마 또 하나 끼워줄 수 있다면 아이폰 16 발매 수혜죠. 네, 우리나라 LG이노텍, BH, 덕산네오로스, 자화전자 뭐 이런 정도인데 LG이노텍과 BH 자화전자 뭐 이런 건데 만약에 아이폰 16 발매가 아주 대박을 치면은 챗GPT가 탑재되기 때문에 챗GPT 수혜주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과연 아이폰 16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나빠도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고 좋으면은 살짝 올라가는 수준 정도
이 정도인데 과연 여기에 배팅을 해야 되는 거냐? 그나마 좀 단타로 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기타로 뭐 이제 투자로 알파 뭔가를 하나 더 붙여야 되는데 딥페이크 관련주 뭐 저는 딥페이크 관련주를 사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 네, 좀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딥페이크 관련주들 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보느냐? 반도체는 3분기 실적이 피크를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 사지 말고 9월 지나서 10월 초에 이제 발표하는데 그때 좀 넣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좀 시간적인 봐야겠다. 다음 2차 전지는 어떻게 되냐. 2차 전지 핵심은 중국에서 들어갔던 2차 전지의 섹터 그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을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급의 변화 이 체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LG엔솔은 수혜주가 확실하고 그래서 LG엔솔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옆으로 기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수급이 비어 있다는 거죠. 수급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성 SDI 정도는 가능하다. SDI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연결이 되고 이제 수주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SDI는 무리하게 공장 증설을 하지 않은 거죠. 에코프로비엔과 LM 뭐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차라리 LG엔솔하고 SDI를 사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캘린더 2일은 월요일은 미국 휴장이죠. 노동절로 휴장이다. 3일은 8월 ISM 제조업지수, 4월은 연중 베이지북, 7월 9인 인력보고서, 5일은 ISM 비조업지수, 6일이 이제 고용보고서 나오죠. 우리나라로는 토요일을 나와버리는데 그렇게 그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번 주 초는 미국이 월요일날 휴장이 있고 다음에 금요일날 미국 주식이 좋았기 때문에 한국 주시장에는 올 주 초에는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주 중후반까지 그렇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상당히 개별 종목의 트렌드가 강하게 나타날 것일 것 같다. 근데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밸류업에 대한 관심, 배당주 관심 포함하고 다음에 아이폰 16 발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대선 토론에 이게 이제 모든 것을 좀 가름할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 근데 시간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이번 주는 좀 마음 편히해서 바이오에 집중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다. 만약에 바이오가 좀 조정을 받고 다른 쪽에 올라오는데 뭐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바이오가 조정을 받고 다른 경우는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죠. 네, 반도체. 화장품에 대해서는 먹고 터지고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화장품은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다른 거 던져버리고 실리콘트를 기반으로 해서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봐라. 박스권을 잘 그려야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열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십시오. 네, 어제 이제 스터디 모임에 저희 카페 우리 이제 유튜브 보시고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 올려놨습니다. 네, 이번 주에 투자 종목들 저희 카페에 가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말 일요일 마지막 즐겁고 신나게 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놀기엔 너무 좋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남녀들을 볼 때마다 젊음이 부럽고 참 보기 예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집안 오늘 행사가 있어서 종교활동도 해야 되고 집안 여러 행사가 있어서 바쁜데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